오늘 좀 제가 보여드릴 게 많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섬진흥원에 대한 필요성은 예전부터 나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이 모든 섬들, 유인도와 무인도까지 포함하는, 그리고 여러 정책들과 여러 부처의 기능들을 통합하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왔고, 도서개발촉진법 일부 개정안, 그러니까 뭐 도서를 한국어로 그냥 순 우리말로 섬이라고 바꾸는 그런 일부 개정이 될 때 맞춰서 한국섬진흥원이 출범하는 걸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국섬진흥원의 주무부처는 행안부고요. 그리고 전국의 유인도 466개를 포함해서 3,300여 개의 섬을 말 그대로 이제 모든 그 기능들을 통합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되고요. 또 사실 이 기관에 대한 타당성, 설립 타당성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전문가의 93%, 그리고 섬 주민의 98%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타당성이 제기가 됐고, 비용 편익 분석에서도 1.102로 나와서 경제적인 부분도 타당성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섬진흥원 이 설립을 할 때 어느 지역에서 그 설립을 할 것이냐를 두고는 섬과의 접근성이나 개발 정책과의 연관성, 그리고 시너지, 그리고 그 의지, 지자체의 의지 등을 가지고 심사를 진행을 했고, 이제 내일 2021년 4월 14일이죠. 어느 지역에 설립이 될지가 결정이 됩니다. 여기에 정말 많은 여러 가지 그 과정들이 있어서 제가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처음에 한국섬진흥원은 1월 6일자 기사죠.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섬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무할 역할을 할 조직, 그리고 섬 관련 조사, 연구, 평가, 정책 수립, 중장기 발전 방안 등을 통괄하는 그런 부처의 역할을 한번 이야기를 했었고요. 많은 지자체들이 여기에 우리 지역에 유치가 돼야 된다 했던 이유는 아마 두 번째 제가 빨간 줄 그어놨던 것처럼 이 생산 유발 효과와 부가가치 효과, 거의 합하면 한 650억 정도의 경제적 파급 효과 때문에 서로 유치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섬진흥원은 2018년도에 행안부와 함께 지속가능 섬 포럼을 개최했던 섬연구소에서 먼저 주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전남 지역 국회의원 세 분이 함께 추진을 해서 국회를 통과를 해서 그 뒤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됐었고요. 1월 7일자 기사를 보면 세종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종의 설립 후 지역 공모라는 의견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처음에는 세종에 먼저 설립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자리가 잡으면 지역 공모를 통해서 지역으로 옮길 예정인 게 지금 1월 7일자 기사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역에 공모를 한다고 아예 이제 내용이 바뀐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여러 지자체들이 우리 지역에 유치를 하겠다라고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 유치 경쟁에 뛰어듭니다. 그 이후에 1월 14일자 기사인데요. 인천시도 우리는 가만히 있지 말고 우리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자. 이때 당시 기사를 보면 인천시는 행안부에서 섬진흥원을 설립을 하려고 하는 건 알고는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유치를 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월 24일로 왔는데요. 통영시도 유치를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합니다.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섬어촌발전과라는 과를 새로 하나 만들었어요. 우리도 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 그리고 섬에 사시는 분들 혹은 섬에 아무도 안 살고 있는 무인도를 통합해서 섬과 관련된 여러 전문 부서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신설을 했는데, 전남에는 조금 더 이른 시기에 비슷한 역할을 하는 그 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통영이 조금 늦게 만들었지만 그래도 우리도 이런 노력을 하고 있고 통영에 유치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월 달로 넘어왔는데요. 통영시 의회도 여기 이 통영시의 주장에 힘을 실어줍니다. 1월 31일자 기사입니다. 충남 보령시도 우리도 유치를 해야 된다, 유치할 필요가 있다 라는 기사를 통해서 그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2월로 넘어오니까 확실히 조금 더 많은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언론 보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제는 전남도 의회도 한국섬진흥원을 전남에 설립을 해야 된다라는 기사들이 점점 나오기 시작합니다. 2월 2일이 마찬가지 기사인데요. 섬발전연구회라는 의원 연구단체까지도 구상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 섬 발전 연구에는 아마도 섬 진흥원 설립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 같고요. 그리고 2월 8일로 넘어오면 역시 또 통영시가 적극적으로 막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기사를 볼 수 있고요. 인천시에서도 뒤늦게 알았지만, 전남이나 경남에 비해서 뒤늦게 알았지만 우리도 본격적으로 이제 유치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요. 인천의 여러 구 중에 옹진군과 중구를 앞세워서 준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2월 21일자 기사인데 목포 신안 유치전이 뜨겁다라는 보도가 나옵니다. 전남에서 목포도 우리가 유치를 하겠다고 했고 신안도 우리가 유치를 하겠다라고 해서 목포와 신안이 동시에 이제 유치 준비를 하는데요. 한 도에서 두 개시가 준비를 하면 경쟁력이 오히려 우리가 제 살 깎아먹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이때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고 2월 24일자 기사도 보시면 신안군이 국립한국섬진흥원 유치 공모 참여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질세라 2월 24일에는 목포시가 비장의 카드를 공개했다고 이제 기사를 보는데요. 볼 수 있는데요. 한국섬진흥원 부지로 목포시가 항운노조를 부지로 사용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항운노조는 어떤 곳이냐면요. 목포시 사막도에 위치해 있고 해수부 소유 공공 건물로 무상 사용이 가능하고 목포역과 여객선 터미널의 5분 거리에 있어서 접근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300대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편리성도 갖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월 1일자 기사에서도 인천도 우리가 유치를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옹진군 영흥도 그리고 중구의 월미도를 낙점해서 반전 드라마를 쓰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담긴 기사를 또 확인할 수 있었고요. 3월 2일이 되니까 충남도에서 섬진흥원 유치에 도전을 하겠다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3월 3일 기사를 보시면 여수세계 섬박람회라는 이 국제 행사를 개최를 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에 이제 타당성 조사를 하는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됐다는 기사가 나오는데 이 기사를 쭉 보다 보면 8월 출범 예정인 한국섬진흥원과 협력 프로그램 발굴 연계, 그러니까 전남도에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힘을 실어준 거죠. 우리가 여수 세계 섬 박람회를 개최하려고 하고 이게 타당성 검토가 들어가니 타당성 검토가 패스가 돼서 실제 박람회가 열리면 전남도에서 같이 연계해서 섬과 관련된 여러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겠다라는 기사로 또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목포와 신안에서 적극적으로 막 각각 유치를 하다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3월 3일자에는 전남 지자체들끼리 서로 너무 유치를 하려고 제살 깎아먹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기사가 또 나오고 3월 4일에는 경남 남해가 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도 나서겠다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밑에 3월 4일자 마찬가지 그 같은 날짜 기사인데요. 전남도에서 섬진흥원 TF를 구성을 해서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여전히 독자 노선인 이 목포와 신안이 다투고 있다라는 게 또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월 6일에는 통영이 한국섬진흥원 유치를 위해서 SNS 챌린지를 벌이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3월 8일에는 목포시 의회가 목포 유치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도, 시, 군 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계속 지금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넘어서 시민들까지 참여하는 그런 여러 그 유치 의욕을 보여주고 있는 기사들을 계속 볼 수 있고요. 또 3월 9일에도 중구와 옹진군 또 나오죠. 3월 10일 KBS입니다. 경쟁률 9대1 한국섬진흥원이 어디에 설립이 될까? 9개 지역이 여기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쭉 말씀드렸지만 인천 두 군데였죠. 옹진군, 중구, 그리고 충남 홍성군이 처음에 우리가 설립을 하겠다고 또 도전을 했고요. 충남 보령도 있고 전북 궁산, 전남 신안과 목포, 경남 통영, 그리고 남해까지 총 9개 지자체가 유치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3월 11일에는 앞서 제가 보여드렸죠. 충남 홍성이 유치를 하겠다라고 이제 적극적으로 다시 또 기사를 내기 시작했고
이쯤 되니까 목포와 신안의 여러 시민단체와 전문가들과 전남도에서도 우리가 전남도에서 한 군데 지역을 해서 어떻게 보면 뭐 단일화해서 힘을 더 실자, 전남도에 일단 유치하자, 이런 얘기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목포시장도 유치를 위한 릴레이를 시작을 했고, 남해도 역시 계속 우리도 준비를 하고 있다. 총력을 가하고 SNS를 통한 전 국민 향후 염원을 또 확인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3월 23일 9개 지자체 집안 싸움도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보시면 인천도 두 군데죠, 충남 두 군데죠, 전남 두 군데죠, 경남 두 군데, 5개 광역시도에 9개 지자체가 서로 도전장을 내미니 이게 같은 도에서 이게 너무 무리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쭉 한번 볼게요. 목포는 섬진흥원 설치 필요성을 가장 먼저 제기를 했다. 그리고 전남 섬의 관문이고 기초지자체 중 가장 많은 섬을 갖고 있는 또 신안군 이야기도 나옵니다. 경남도 만만치 않습니다. 통영도 기초지자체 중에 두 번째로 많은 섬을 보유하고 있고, 조선시대 3군 수군 통솔, 3도 수군 통제영이 있던 곳이고, 또 역사적 그리고 또 해양 메카로 우리가 신청을 하겠다. 남해도 만만치 않죠. 또 남해안이 중심에 있고 높은 접근성과 청정섬이라는 걸 내세워서 우리가 유치를 하겠다. 인천도 23개 유인도, 90개 무인도, 113개의 섬을 보유했다. 그리고 공항과 인천항을 끼고 있고, 충남도 수도권과 가깝다. 그리고 보령에 화력발전소가 있었습니다. 근데 1, 2호기가 이제 석탄 화력발전소이기 때문에 폐쇄가 결정이 됐죠.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그리고 전북에서는 새만금 개발과 연관시켜서 군산시가 비응도를 후보지로 내세웠습니다. 3월 23일 기사도 충남 보령이 우리가 또 유치를 하겠다라는 기사고요. 3월 24일에는 신안군이 돌연 이제 목포시에 양보를 했습니다. 우리는 나가지 않겠다. 목포가 전남의 유일한 후보지로 나가게 하겠다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24일에 남해군 그리고 충남 보령 유치 총력전을 벌인다는 기사가 나오고요. 24일 날 목포가 신안이 이제 이 유치 경쟁을 철회를 했잖아요. 그 철회를 환영한다라는 기사를 또 내보냈습니다. 여기에 갑자기 신안이 우리가 유치를 하지 않겠다 포기를 한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전남도가 가장 중추적으로 이 중재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26일로 오면 개그맨 허경환도 유치 홍보를 위한 챌린저에 동참을 했다. 3월 27일에는 전남도, 목포시,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이 섬진흥원은 목포에 설립해야 된다라는 성명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3월 30일이 됐습니다. 통영시는 청소 차량에도 이렇게 이제 한국 섬진흥원 유치를 하기 위한 그런 의지를 또 현수막을 청소 차량에도 붙이면서 의지를 또 보여줬었고요. 3월 31일에는 또 보령 기사가 나오고, 3월 29일에는 아까 전남과 마찬가지로 경남과 마찬가지로 충남에서 두 군데가 내부 경쟁을 하는 게 너무 여러 가지로 서로에게 안 좋다라는 기사들이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4월 1일에는 경남에 또 기사가 나오죠. 경남 두 시군, 통영시와 남해군이 각각 유치전을 나서는 것에 대한 우려 기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4월이 됐습니다. 이제 한국 섬진흥원을 설립하기 위한 어떤 자문단, 전문가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4월부터는 현지 지역들을 조사를, 현지 실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4월 5일쯤이 되면 군산도 짧은 기간으로 우리가 유치 준비를 충분하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고 한국섬진흥원 유치를 포기하게 됩니다. 자, 4월 12일이죠. 이제 대면 심사에 들어가고, 오늘 기사입니다. 섬정책 컨트롤타워 한국섬진흥원 설립지 내일 발표. 4월 14일에 이제 최종적으로 어디에 설립이 될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늘 기사인데요. 오후 5시 43분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아예 목포와 통영 이 두 군데 중에 한 군데가 아닐까라고 이제 기사가 나온 걸 볼 수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 어디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두 군데 목포와 통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한국섬진흥원 어디에 설립이 될까요? 목포 같은 경우는 섬 엑스포 유치와 서남해안 섬벨트 협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작년에 8월 8일이 섬이날이잖아요. 첫 개최지가 목포였다. 그리고 사단법인 한국섬재단, 한국섬학회, 그리고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들이 있는 곳으로 인적 네트워크가 풍부하다. 균형 발전이나 입지 여건이나 사업 연계, 추진 의지 등이 우리가 충분하고 또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설립 근거가 되는 법안을 마련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남 같은 경우는 섬어촌 발전과 신설을 했고 또 삼도수군 통제형이 있던 곳이다. 역사적으로 영토수 전초기지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지리적으로 중추에 위치한 점, 근대어업 발상지면서 어업 전진기지 역할을 했던 욕지도, 그리고 관광섬으로 유명한 사량도, 한산도, 매물도 잘 알려져 있죠. 이런 섬들에 대한 인지도가 있고 지속 가능한 섬 개발, 생태섬 연대도가 있고 또 폐조선소 유휴 시설을 적극적으로 우리도 활용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섬이 두 번째로 많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섬 부자, 동양의 나폴리, 그리고 크기, 수, 섬 조사 연구 이런 부분에서 우리도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남해 같은 경우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 지자체, 그리고 섬 청정한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있고, 그리고 서해안과 동해안의 중심인 남해안 중에서도 중심이 되는 곳이 남해다. 지정학적 조건, 국가 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남해로 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의견을 보면 또 수도권과의 연계성이 훨씬 더 좋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허리에 위치해서 우리가 지금 남한을 두고 볼 게 아니라 통일이 됐을 때까지도 생각을 한다면 조사 연구에 또 수도권과도 가깝고 또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유리하다. 그리고 남북 경제 협력, 그리고 서해안 벨트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백령도와 대청도 국가 지질공원으로 선정이 됐죠. 경관자연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오히려 서해 어도 같은 경우는 국경지대다 보니까 시설들이 많이 낙후돼 있고 여러 가지 정책에서 여러 가지 그런 프로젝트들에서 소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으로 보면 그동안 역차별을 받아왔던 지역이다 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고, 인천은 해외 사례들을 좀 주목을 했는데요. 지금 이 섬과 관련된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 있는 곳은 중국과 일본이 그렇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해도연구센터라는 게 있고요. 일본은 이도진흥센터라는 게 있는데 두 군데 다 항만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대도시거든요. 해도연구센터, 중국은 항만이 있는 푸조우에 있고 일본은 도쿄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섬을 관광자원 등의 측면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해양주권 혹은 해상자원 가치에 좀 더 주목을 한다면 인천에 들어서야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충남이 남았죠. 충남 같은 경우는 보령시가 이제 홍성군이 양보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석탄화력 1, 2호기 폐쇄에 따른 침체된 지역 경제를 회복하고, 또 한편으로는 충남 같은 경우는 이미 전남과 경남에서 해왔고 또 지금 하고 있는 이 섬가꾸기 사업을 우리도 하겠다라고 해서 용역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섬 국제 비엔날레를 2024년도에 개최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와 연계해서 여러 가지를 또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원산도, 삽시도, 고대도, 외연도, 호도, 녹도, 장고도 등 크고 작은 99개의 섬을 보유하고 있고 안면도를 포함한 태안해양 국립공원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또 경쟁력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일 이제 한국섬진흥원이 어디에 설립이 될지가 발표가 됩니다. 중요한 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기사에, 제가 마지막 기사에 제가 띄워놓은 거 보면, 만약 이 설립을 하는 유치 경쟁에서 실패를 하면 시민들의 비난 등 후유증이 예상이 된다라고 적혀 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글인 것 같아요. 일단 그 유치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노력을 했고, 전체적으로 보면 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이제 지자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국가적으로 또 지자체에서도 또 시민들 개개인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가 이제 이 한국섬진흥원 설립 유치 경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많이 좀 소외되고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죠. 섬해라는 곳에 대해서. 하지만 이제 섬의 날도 제정이 되고
섬과 관련된 여러 정책들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일환으로 한국섬진흥원 유치 경쟁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 어디에 설립이 되든 전국에 있는 섬을 고르게 말 그대로 처음 목표대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아울러서 저는 무인도대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유인도뿐만 아니라 무인도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종합 컨트롤 타워가 되기를 한번 기대를 하면서 내일 어디에 설립될지 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